안녕하십니까. 회사자들 김대표. 오쌤입니다. 네. 오늘은 부가가치세 사업자들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이 이제 1월달에 있습니다. 네. 19년도에 있었던 1년간의 총이 아니고 네. 7월부터 12월까지간의 이제 부가세 신고. 개인은 7월부터 12월간의 그 반기에 대한 6개월간의 부가세 신고고, 법인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간의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네. 첫 번째로 방송을 준비하게 된 이유는 네. 사장님들이 부가세 신고 기간 좀 신고해야 되는 거 알고 계세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신데 정확하게 부가가치세가 뭔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부가가치세란 어떤 것이고 어떻게 과세 체계가 이루어져 있고 이게 과연 소득세 혹은 법인세랑 뭐가 다른 건지. 항상 사장님들이 1월달에 부가세 냈는데 3월에 세금 또 내요?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세요. 엄연히 다른 세목이고, 부가가치세는 그 소득세 신고, 법인세 신고하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념과 과세 체계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부가세를 준비함에 있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부가가치세를 절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제 또 바빠지시겠네요. 저는 뭐 항상 바쁩니다. 대표님 부가가치세가 뭔지 아세요? 저 알죠. 뭐죠? VAT. 네. 어떤 업종이든 100만 원을 받으면 10만 원으로 이제 세금 발행을 하고, 그 10만 원에 대한 차입금이 네. 내가 매입했을 때보다 네. 매출이 더 많았으면 네. 부가가치세가 그렇죠. 나오고, 매입이 맞아요. 더 네. 많았으면 네. 환급받고. 맞습니다. 네. 일단은 기본 전제는 사업과 관련된 매출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을 차감하고 그 금액의 10%를 납부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매출이 이루어질 때는 그 상대방한테서 부가가치세 부분 받잖아요. 상대방은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서 매입이니까 나중에 공제를 받고, 그래서 이제 상호간에 매출과 매입이 같이 이루어지고, 이게 이제 불부합이 발생되면 세무서에서 이제 소명 요청이 있죠. 그래서 그 어떤 유능한 세무사라도 부가가치세를 누락한다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 방법을 제가 알았다면 이 자리에 없겠죠.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겁니다. 네. 네. 부가가치세 바로, 네. 네. 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네. 아시나요? 신고 대상자요? 네. 간이과세자를 네. 제외한 네. 일반 과세자와 오. 일반 과세자들. 크게 세법에서 말하는 네. 사업자는 면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로 나눠져 네. 있어요.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는 사업자를 면세 사업자라고 하는 거고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가가치세에 대한 신고 납부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과세 사업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 신고 대상이 아니니까 이번 방송에서는 논외로 하고, 요 과세 사업자, 과세 사업자를 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과세 사업자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로 나눠져요. 간이 과세자는 1년간의 공급 대가가 4,800만 원이 안 되시는 분, 그런 분들은 간이하니까 이 납세 이행에 대한 그 의무를 좀 덜어주고자 간이하게 과세한다 해서 1년에 한 번, 간이 과세자에 대한 그 부가가치 신고는 1년에 한 번으로 이루어져요. 네. 딱 한 번 신고하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별도 챕터에서 다뤄드리기로 하고, 왜냐면 좀 많이 다르거든요, 이 일반 과세자랑. 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방송에서 다뤄드릴 주제는 일반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요. 일반 과세자들은 또 크게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차이점은 신고 기간,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분기별로 신고가 이루어지고 개인 사업자는 반기별로 이루어져요. 그 반기와 그 분기가 끝나는 날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법인 사업자는 총 4번, 개인 사업자는 총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간단한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이제 개념에 대해서 설명드렸으니까 대표님은 뭐 원체 잘 알고 계셨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맨날 자료를 느껴주셨고. 알겠습니다. 바로 다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죠. 네. 부가가치세 세금의 네. 계산과 간단한 용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할 때 이제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내가 매출한 금액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출, 내가 매출한 게 있으면 또 매입을 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차감하고 거기서 이제 10%를 곱해서, 이 10%는 단일세율이에요. 부가가치세율은 매출액에서 매입을 뺀 거에 10%를 곱해서 납부하는 건데, 요 매출에 곱하기 10% 한 게 매출세액, 매입에 곱하기 10% 한 게 매입세액. 그래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를 납부세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납부세액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또 세액공제라고 해서 이제 뭐 카드 매출이 있었으면 그거에 1.3%, 물론 대상자는 개인 사업자 중에서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자들만 해당이 되게 되는 거고,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업하시는 이제 오너들께서 이해하시기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크게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나머지 납부세액을 낸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그럼 매입세액을 최대한 많이 공제받는 것만 중요한가? 그렇죠.
매출세액은 네. 매출은 내가 매출을 하면 상대방이 어차피 본인의 매입이기 때문에 다 받아가고 우리의 매출은 상대방의 매입으로 검증이 돼요. 네. 근데 우리는 매출세액을 신고했지만 상대방이 매입세액을 신고를 안 했다. 그러면 이 상대방은 제재 사항이 없어요. 왜냐면 본인이 매입세액을 많이 신고하는 만큼 세금이 줄어드는 건데 국세청이 이상하게요 세금 줄어드는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제재를 안 해. 가산세도 없고. 근데 이제 우리가 매출세액을 누락했다. 매출을 누락했다 하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에 대해서는 사실상 누락을 할 수가 없어요. 그 홈택스상에서 세금계산서 발행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카드 매출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조회가 되기 때문에 매출을 우리가 누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고가 이루어지는 픽스된 상황인 거고 거기서 우리가 부가가치세를 줄이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줘야 되는데 그럼 이 매입세액이 커야 우리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액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이 매입세액을 뭐 가공으로 만들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매입한 부분에 대한 증빙, 요거를 어떻게 누락 없이 반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가가치세의 절세, 포인트가 되는 거죠. 매입세액이 가장 중요하죠. 세 번째로 네. 누락 없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출한 매입에 대한 증빙을 잘 챙기셔야 돼요. 이 부가가치세는 매입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그 증빙을 정해놨어요. 네.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전표, 카드 사용해서 이제 받는 매출 전표, 네, 현금 영수증. 네. 현금 영수증도 이제 사업자라면 지출 증빙용. 그러니까 카드를 사용을 못하거나 현금을 지출하고 세금 계산서를 만약에 못 받았다. 그러면은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죠. 사업하시는 분들은 현금 영수증 발행을 받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소득공제용이 있고 지출증빙용이 있어요. 소득공제용은 일반 근로자들이 연말정산 때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받는 거고 우리 사업자들은 그 현금영수증 발행 요청을 할 때 지출증빙용으로 해주세요 라고 말씀드리고 사업자 번호를 말씀해드리면 홈택스에서 전부 다 조회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기타 뭐 체크카드라는 직불카드 사용 영수증은 매입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적격 증빙이 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다 챙겨주셔야 되는 부분이 부가가치세 절세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님도 그래서 잘 하고 계시죠? 어차피 법인 사업자시기 때문에 네. 법인카드를 주로 사용하실 거고 그렇죠. 웬만하면 법인카드 사용하고 세금 계산서가 오기 때문에. 네 맞아요. 네. 그 세금 계산서도 매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이 이제 1월이잖아요. 그럼 12월 달에 내가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 요청은 다음 달 10일까지 요청을 할 수 있고 발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10일 전에 홈택스에 들어와서 내가 지출한 내역 대비 계산서가 제대로 들어왔는지를 꼭 확인해 보시고 안 들어왔다면 매입처에 전화해서 발행을 요청하세요. 그게 그 부가세를 줄일 수 있는 키포인트입니다. 전월분에 대해서 당월의 10일까지는 전월께 발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요거는 세무 대리인들도 사실 어떤 부분 지출했는지 통장하고 그때그때 비교해볼 수가 없어요. 통장을 제공해 주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그래서 사업주 분들이 직접 챙기셔야 되는 부분. 잘 챙기고 계시죠? 네, 그럼요. 네. 네 번째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매입 비용을 증빙할 때 네. 세액 공제에서 제한되는 네. 넣을 수 없는 네. 항목들이 있죠. 네,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적격 증빙이라도 네.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이 안 되는 경비들이 있어요. 네. 개인적인 가사 경비, 그러니까 사업과 무관한 경비, 그다음에 접대비 관련 경비, 그다음에 면세 사업과 관련된 경비, 그다음에 토지 구입 경비, 네. 그다음에 비영업용 승용차, 네. 전편에서 설명됐던 업무용 승용차거든요. 이것이. 네. 그래서 일반적인 승용차 관련된 경비는 무조건 안 돼요. 승용차 관련 경비. 승용차 관련 경비는 유류대가 있을 수 있고 또 렌트비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네. 단기 렌트도 다 안 돼요. 경비로 인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경비의 항목들을 정해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업과 관련돼서 썼어도 뭐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습니다.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왜 특히나 뭐 업종으로 굳이 두자면 음식점 하시는 분들 매출은 있고 매출이 있으니까 부가세 매출세액은 계산이 되죠. 네. 거기서 이제 차감하는 매입세액에서 물건 사온 거는 돼요. 물건 사온 거를 이제 빼는데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체 비용을 놓고 보면은 인건비가 비중이 엄청나게 높거든요. 네. 근데 이 인건비는 부가가치세를 창출하는 용역이다 라고 해서 부가가치세 매입 항목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순수 마진율에 대해서 내는 세금이 부가가치세다. 인건비를 제외한 마진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만약에 사적 비용을 매입공제를 시켜버렸어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일단 신고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당연히 국세청에서 전화가 오고 또 그 부분에 대한 또 추징도 들어갈 수 있으니까 부가가치세는 사실 일반적인 세무과 다르게 바로 검증이 되는 세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적 경비는 제외하고 하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애매한 게 하나 있죠. 네. 접대비예요. 접대는 어디서 하죠? 보통? 음식점에서 하죠. 음식점에서 하죠. 네. 근데 나의 사업장에 직원들이 있어요. 고용된 직원들이 있어서 그 고용된 직원들에 대한 밥값, 석식대, 중식대, 회식대 이런 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음식점에서 지출한 그 비용하고 또 실제 접대하면서 음식점에서 지출된 비용하고 요거를 근로자한테 제공한 것이냐 거래처한테 향응을 위해 접대한 것이냐가 어떻게 보면 구분이 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음식점에서 사용되는 비용은 복리후생비라는 계정으로 지출을 하고요. 네. 거래처한테 나가는 건 접대비로 이제 지출을 해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접대비는 매입세 공제 항목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구분이 모호한 상황에서 국세청에서는 뭐 어떤 식으로 보냐면 직원 급여 대비 복리후생비 비율이 너무 높다 하면 접대비를 복리후생비로 처리한 것으로 보고 실제 사용처와 사용 시간, 뭐 휴일이나 뭐 밤 이런 거는 이제 접대로 이제 보고 부인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소명할 수 있으면 되는데 보통 소명이 어렵고 그래서 사업주의 양심에 맞춰서 잘 구분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은 네, 네. 요새는 노무가 이슈잖아요. 근데 제가 노무사는 아니지만은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수당 뭐 그런 부분에 대한 거, 그다음에 4대 보험, 그다음에 일용 근로자들에 대한 4대 보험, 그다음에 이렇게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까지도 우리가 이제 고용을 또 창출하면 뭐 받을 수 있는 고용지원금, 뭐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 추가 고용 잔여금, 또 그 청년 추가에 대해서 받을 수 있는 고용 증대 세액 공제. 알겠습니다. 부가세 참고하셔서 확실하게 신고하시도록. 최대한 본인이 지출한 경비는 인정받자. 이게 부가세 핵심 키포인트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